네, 공감이 필요해 함께하고 있는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의 리더 이재경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펀미디어 이재경 편집장입니다. 네, 어떻게 지원자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편집장 서류 마감이라 가지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안 구해져요? 어때요? 뭐 지원자는 꽤 있긴 한데 네, 아직 뭐 썩 마음에 드는 분 없어서 네, 오늘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는 분들. 네. 그래요. 어떤 분이 후임으로 올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네. 또 마케터를 꿈꾸는 김소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큼 발랄해지고 싶은 취준생 김소진 기자입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왔어야 했는데. 네. 그래요. 상큼 발랄한 토크 기대해 보겠고요. 네. 또 아나운서 언론인을 꿈꾸는 최윤선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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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학생 최윤선입니다. 네, 학교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에? 요즘에 이제 네. 신입생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카페도 꽉 차고 엄청 시끌벅적해요. 그래요. 요즘에 아무래도 네. 3월이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언론인을 간절하게 꿈꾸고 있는 이동익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맥심 필기 시험을 하루 앞둔 이동익입니다. 아, 내일이에요? 네, 바로 내일이라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알바를 하느라 아유. 열심히 막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오늘 긴장되겠어요. 방송 망치겠네요. 방송이랑은 별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재경 편집장님, 오늘의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상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서 4학년 취업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학년 취업 로드맵, 이제 4학년에 접어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 좀 들어보죠. 지금 이제 아마 취준생분들은 지금 자기소개서 쓴다고 아마 한창 바쁘실 텐데요. 아마 4학년 1학기에 이제 접어든 학생들은 조금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좀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걸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막 불안하고 떨리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4학년 1학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기 앞서서 이제 지금 당장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 아마 지금 자기소개서 쓴다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인적성 검사가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실 때는 이제 언어 영역은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수리나 추리 영역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4학년 1학기 학생분들이라면 이제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자소서 문항별로 이제 내가 CJ에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CJ가 자소서를 이제 문항이 떴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고 미리 적어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경험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미리미리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군요. 김소진 기자는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도 편집장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대기업 입사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인적성 검사를 계속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지인도 지금 대기업 다니시는 분인데 한 이 시점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인적성 검사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랑 자기소개서 병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 뉴스 읽으면서 기업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동익 기자는 올해 상반기 공채 준비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요? 네, 한 매체에서 이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채 준비 현황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그중에 공채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31%가 면접 준비라고 답했으며 이어 인턴십 등 직무 관련 경험 준비가 21%,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 12%, 그리고 인적성 검사 및 시험 준비가 14%, 자기소개서 작성이 9%, 어학 점수 향상이 7%, 그리고 학점 관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고비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이제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스터디를 같이 꾸려서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요즘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 있고 어느 기업을 들어가고 싶은지를 좀 목표 삼아서 스터디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사 결과 잘 들어봤고요. 최윤선 기자는 4학년이 이제 4학년이 막 된 대학생들에게 어떤 취업 전략 좀 세우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서 기자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3월 초니까 좀 학점이 이제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과목을 더 이수를 해야 하는지를
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모자르면 꼭 채워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이제 기업별로 그것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서류를 쓸 때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어떻게 잘 간추려서 원서에 담아낼지 그것도 미리미리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 자, 네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 이제부터는 뭐 학기별로 또 방학별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학기 때. 1학기 때 뭐 하면 좋을까요? 1학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학교에 취업진로 지원처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 열리는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자소서 컨설팅 같은 게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1학년 때부터 채용 설명회를 다녔었어요. 저는 이제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 때문에 갔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4학년 1학기는 사실 이제 4학년 2학기나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들어가기 앞선 시기이기 때문에 좀 마음적으로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활용하셔서 채용 설명회 가셔서 인사 담당자도 좀 만나보고 그런 기업 소개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요. 정보 꼼꼼히 찾아보셔서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1학기가 이제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도 맞게 돼요. 맞아요. 예, 여름방학에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김소진 기자? 네. 저는 여름방학 때 한 3가지 정도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가지? 네. 첫 번째는 인턴십인데요. 아무래도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인턴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인턴은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졸업 요건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채워야 할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최윤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힐링이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방학이니까 친구들이나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요. 나름 알차게 보내라고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아무튼 2학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학기 때는 어떤 일들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좀 닥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른 졸업 요건을 만족을 하셨으면은 이제는 졸업 논문이나 졸업 시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취업이 요즘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취업 준비 때문에 뭐 졸업 논문이나 졸업 시험을 못 봤다 이런 거는 별로 이해해 주실 만한 교수님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취업 준비가 바쁘더라도 이런 졸업 시험이나 이런 졸업 논문을 좀 꾸준히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소진 기자도 졸업 논문 쓰느라 상당히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졸업 논문이 이제 다행히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최윤성 기자? 졸업 논문을 패스를 했다면 이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취업 스터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엔 진짜로 스터디 문턱 넘는 것도 기업 취직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구해볼 때도 정말 힘들고 막 뭐 어디까지 뭐 넘는 사람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건 정말 제가 많이 느꼈지만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이요? 왜냐면 취업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력마저 갖춰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강철 체력을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요. 뭐 졸업 논문, 졸업 시험에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일단 많이들 고민하는 게 나 어떤 기업 가야 되지? 나는 어떤 직무 찾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 그 셋의 교집합을 찾는 비결 뭐 없을까요? 그거를 이제 좀 취준생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그거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컴퓨터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 한번 나가볼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채용 설명회 부분. 왜냐하면 거기를 가시면 현직자분들도 만나실 수 있고요. 채용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무에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왔는데 어떤 직무가 더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하시다 보면 또 다른 일 하게 돼요, 보면. 나를 찾다가 뭐 다른 것도 찾아봤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채용 설명회 현장에 나가보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현장으로 좀 나가서 그 분위기도 느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앞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졸업 요건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까요? 이게 졸업 요건이란 게 뭐 학교, 학과,
학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 포털이랑 뭐 홈페이지 통해서 그거 먼저 꼼꼼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점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건 다 알 텐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 친구는 네이버에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체크를 해봤더니 재수강한 과목이랑 취소한 과목이랑 학점이 중복돼서 계산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학점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철회나 취소를 하셨던 분들은 꼭 꼼꼼히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꼼꼼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졸업 논문, 졸업 시험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이동익 기자가 그 노하우를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졸업 논문을 쓰지는 않아서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졸업 논문에 대해서 저는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논문 주제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자기 혼자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끙끙대려고 하지 말고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졸업 논문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좀 많이 고생을 하는 취준생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 방문이 아니고 국회 도서관에 방문을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고 하니까 안 가본 게 티가 확 나네요. 하니까 거기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 좋습니다. 안 쓰셨다고 했죠?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본인부터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스터디 문턱을 넘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도 이걸 또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비법 알려주시죠. 진짜 요즘 세상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취업 스터디 관문을 넘었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막 장소 이용료, 막 다과비, 뭐 복사비 이런 걸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스터디장이 누구고 회원이 어떤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스터디를 할 것인지 그거를 꼼꼼히 보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빠지는 사람이 항상 생겨요. 그러면 모든 이들에게 진짜 피해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노하우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꼭 나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예스 올 노 팻말 갖고 계시죠? 예스 올 노 토크를 통해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서류 전형의 구직자 평가 기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예스, 아니다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스 드신 분들은 이제 공정하지 않다고, 노를 드신 분들은 공정하다. 예, 이정현 편집장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공정성이라는 게 조금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전 지금 예시를 들어서 토익 900점이랑 토익 910점의 지원자가 있어요. 그러면 토익 900점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공정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토익 점수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항목 평가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정성을 따지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제가 이제 취재했던 정보에 따르면 이제 채용 팀장님 출신 분을 제가 한번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에 기업에서는 이제 그 채용 팀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채용 항목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밑에 직원들이 그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조금 정성적인 평가랑 정량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정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동익 기자는 예스, 공정하지 않다 들었어요. 저도 이제 채용 설명에서 들은 컨설턴트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고스펙의 이런 입사 서류를 보면은 일단은 거부감을 가진다고 해요. 아, 이렇게 고스펙인데 왜 우리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스펙을 갖고 있으면은 솔직히 서류 전형 같은 건 하이패스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일단 저는 예스를 들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그 맥심에서 이렇게 토익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요구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서류 탈락을 시킨다라는 말을 응하지 않으면? 예, 그렇죠. 이제 토익 점수를 내지 않으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다라는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제 나 이제 토익 점수 없으니까 나 이제 맥심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서류 전형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인사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게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어떤 요소에 의해서 변하는 것 같다. 그래요. 예, 이번엔 두 번째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서류 광탈이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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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한 표입니다. 예. No, 가장 힘들지 않다. 서류 광탈은 이정희 편집장. 네, 그렇죠. 저는 서류 강탈,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충격이라기보다는 또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숙해져서. 네. 예. 지금 취업 준비생들도 보면 좀 그런 게 조금 좀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결과가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 이제 떨어졌을 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좀 잔소리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취업 사기를 치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더 힘든 게 아닌가 싶어서 노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이동익 기자 혼자 예스를 들었어요. 네, 저는 예스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서류를 딱 떨어져 버리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더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여주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아쉽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예스를 들었습니다. 김소진 기자도 노를 들었네요. 네, 이재경 편집장과 같은 의견? 네, 비슷한데 저는 실제로 제가 다단계 그 회사에 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뉴스에 나올 뻔했네요. 네. 그때 진짜 엄청 좌절하고 좀 비참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서 오히려 그럴 때 사기를 당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저는 이제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를 안 받고 막 페이스북 메시지도 왔는데 막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제발 막 이렇게 보내서 좀 빠져나왔어요. 큰일 날 그래요. 뻔했네요. 그러니까 서류 광탈도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노를 든 것 같습니다. 최윤선 기자도 노 들었죠? 네, 저는 이동익 기자님이랑 좀 다른데 물론 서류 처음부터 떨어지면 되게 마음 아프겠죠. 근데 그 서류가 떨어진다면 그거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차라리 초반에 떨어졌으니 고쳐서 계속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 졸업하지 않으니까 여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최하정씨인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서류 말고 이제 최종까지 가서 떨어지는 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힘들다. 네, 일단 면접이고 뭐고 다 봤는데 최종 가서 떨어지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 회사랑 나랑 안 맞는다고 정말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서류 탈락 정도에 힘들어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4학년이 된 학생들 이 자리에도 있지만 4학년이 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편집장부터. 네. 이제 요즘 대학생 3학년을 보고 이제 3학년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3학년. 네.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3학년을 넘겼더니 또 죽음의 4자 4학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대학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4학년이니까 좀 결실을 맺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맥심의 이제 필기 시험을 앞두고 이동익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본 글귀가 떠오르는데 페이스북에서 20대가 뭐 명심해야 될 것 9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이제 20대에 뭔가를 이룬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인생은 기니까 차분하게 준비를 해라. 이런 식의 글귀가 있었는데 저도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20대에 안 되면 어차피 나는 뭐 100살까지 살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좀 길게 보고 준비를 하려고요. 그래요. TV를 보시는 분들도 좀 인생을 길게 보시고 찬찬히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김소진 기자도 짧게 한마디 해줄까요? 네, 저도 4학년 됐을 때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뭐 해놓은 게 없어서 헛살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아직 어리시니까 열심히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4학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즐긴 듯 즐겨야죠. 최윤선 기자도요. 네, 취업 로드맵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정말 취업이 힘든가 봐요. 취업의 왕도가 있을까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힘내서 우리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듭시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자, 4학년 취업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기자단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감이 필요할 코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펀미디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